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번 그 책의 55에서 68페이지까지 피터 비트린이라는 물리학자 겸 칩 디자이너가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의 제목은 Die Steuerung이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관해서 약간 과학적으로 그리고 약간 건축적으로 분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 건물을 알려드릴 건데요. 음. 제가 이 건물을 그냥 E226이나 B226으로 부르지 않고 여기서 제 그 폴리에서는 루스텐하우 226으로 해 놨는데, 왜냐면 좀 검색해 보니까 이 226 어 퐁트데이였나? 아무튼 이 회사에서 이 22도 26도 사이에 목표를 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지금까지 꽤 되더라고요. 한 6 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중에서 6개 중에서 4 개는 완공되고 2 개는 아직 공사 중이고, 그래 가지고 그걸 좀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여기 지역 이름인 루스텐나우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사이트 한번 가 보시면 그 다른 건물들도 지금 같은 계보대 컨셉으로 지은 것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오늘 살펴볼 건물을 다시 돌아가서 이 건물의 실내 환경에 기여를 하는 요소들을 일단 처음에 이 사람이 나열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는 이제 건물 내 장비 및 기기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아니면 여기 이 건물의 건축에 약간 인테그레이트 된 것 중에서는 창문을 자동으로 개폐해 주는 뭐 그런 이렇게 창문 열고 닫는 그런 장치, 그다음에 조명, 냉장고, 서버, 커피 머신 등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히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기들을 말하고, 왜냐하면 이런 기기들이 작동할 때 당연히 열을 내뿜으니까 우리는 그게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건물에 있어서는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온도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용자,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내뿜는 그런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열도 이 건물의 실내 환경이랑 온도 조절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루스테나우라는 지리적 기후 조건, 그다음에 밤 시간대에 이제 아무래도 온도가 더 낮으니까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건물에서의 쿨링, 이렇게 4 가지를 이 건물의 실내 환경을 조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뭐 다른 추가적인 난방 기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 글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이 4 가지 요소만으로 '추가적인 냉난방 기구 없이 적절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능할까?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그리고 적절한 실내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실내 환경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좋은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공기 질이 일단 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지 않은 그런 습도도, 적정한 습도, 그다음에 적정한 온도, 이 3 가지가 적절한 실내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텐하우는 주로 사무실로 쓰이긴 하지만 뭐 그 외에도 컨퍼런스 룸, 카페테리아, 뭐 갤러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각 개별적인 공간에 적절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실별로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도면을 좀 보자면, 음 근데 제가 이 도면 말고 따로 또 다른 도면을 크게 찾지는 못해 가지고, 이 사람도 이 도면만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카페테리아나 아니면 갤러리 같은 게 어디 위치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큰 건물에서의 건축적 조닝을 봤을 때는 각 층은 이와 같이
인제 안에 이렇게 코어가 있고 여기 네 코너에 각 실이 위치한 이러한 구조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 이 중에서 뭐 약간 복층인 곳도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 컨셉은 총 6개 층이 있는데 그 6개 층에서 이 4 개의 코너에 방이 있어서 총 24 개의 코너 방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들은 그 2 번이거든요. automatic casement window. 그래서 자동 개폐 장치가 달린 그 창들이고 이 나머지 창들에는 수동 개폐 장치로 매뉴얼 casement window여 가지고 수동으로, 사실 이것도 그렇게 수동은 아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창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건물 이 창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한 실에 있어서 각 실의 각 코너에 가장 멀리 떨어진 2 개의 창에 이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어 크로스 벤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습도나 온도 조절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각 24 개의 실은 지금 이 보시는 것 같은 터치 스크린이 있어 가지고 이건 뭐 사실 그냥 뭐라 그러지? 그 스마트 홈에 있는 컨트롤러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지금 그 날짜별로 지난 1 주일간의 온도와 뭐 습도와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실내 온도, 그다음에 실외 온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그다음에 뭐라 그러지? 상대 습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각 실별로 이런 센서를 달아 가지고 지금 이 내부 환경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의 지붕에는 또 외기를 측정하는 센서를 달아서 이 외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 개폐 장치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Lüftungsklappe 1 plus 5 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게 1 번이고 이게 4 번이면 이거를 한꺼번에 열고 닫는 거를 자동적으로 이 건물에서 조정을 하게끔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람이 직접 열고 닫을 수가 없죠. 근데 다른 그 2개 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으로 개폐할 수가 있어 가지고 내가 원하면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열고 닫음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크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조명이 이 실내 온도를 컨트롤하는 데도 좀 크게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따가 좀 이후에도 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내가 그 조명의 밝기도 또 지금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고 조명이 밝아지면 상대적으로 내뿜는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실내 온도에 있어서 약간 기여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종 장비들,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 그다음에 지리적 기후 조건, 그다음에 밤시갈 때 쿨링이 있었고 지금 이거는 인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서 추가로 필요한 장치가 무엇인지를 나열한 건데요.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난방기구 같은 것 대신 아까 말씀드린 각 24개 실에 설치된 그 실내 기후를 측정하는 센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외 온도를 측정하는 지붕의 센서, 그다음에 이 자료들을 통합하는 중앙 서버, 요 3 가지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건물은 많은 게 필요하지 않고 추가로 뭐 많은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센서들과 요즘 어느 건물에나 있는 서버 그거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그냥 그 서버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얼마나
적은 걸로 이 건물의 환경을 조절하는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지리적 기후 조건을 보면 여기 루스테나우는 이 사람은 사실 뭐 여기 외기가 -10도에서 30도 사이 정도 된다고 해 놨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것 같진 않고 여기 사실 되게 밀드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름에도 최고 온도 한 20도 정도고 겨울에도 진짜 최저 온도가 한 -6도 막 이러니까 상당히 이 1 년간의 그 온도차가 좀 적은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고 20도 올라가는 이 사이에서 이 건물의 적정 실내 온도를 항상 22도에서 26도 사이로 맞춘다는 거는 좀 대단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그런 냉난방이나 뭐 공기 순환 장치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루는지 좀 보려면 어 이 건물 일단 외벽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벽뿐만 아니라 이 콘크리트 데케도 뭐라지? 데케. 어 바닥. 콘크리트 그 바닥도 그 25 센티미터여 가지고 두께가 이 외벽과 바닥이 많은 열을 흡수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외벽도 76 센티미터래요, 총 그 외벽 두께가. 그래서 그중에서 38 센티는 구조벽이고 그러니까 구조체로 사용되는 거고 38 나머지 38 센티는 오로지 단열을 위해서 만들어진 외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단열재 없이 그냥 이 매시브한 외벽을 이용해서 얘네가 뭐지? 열을 흡수했다가 인제 천천히 방출하는 이런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외부의 온도차에 크게 쉽게 이렇게 변동하지 않는 실내 온도를 이뤄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앞에 두 개 빈 건물이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없는 건물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의 사례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그 루스테나우 226은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는 건물의 내부 온도 요 세 번째가 이 건물에 해당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을 에서 비교를 했을 때 완전히 비어 있는 건물은 당연히 사용자도 없고 그런 열을 방출할 만한 기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많이 낮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건물의 실내 온도인데 이 회색이 사실 사람이 사용하기에 있어서 좀 적정하다고 느끼는 그 온도의 범주거든요. 그래서 이 회색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빈 건물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여기를 인제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근데 단지 온도 조절 시스템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뭐지? 이 편안한 범주에서 그거보다 낮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기도 하고 왜냐면 온도 조절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루스테너 226 건물은 지금과 같이 1년 내내 이 22도에서 26도 사이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신기한 점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76 센티의 그 외벽이 매우 낮은 열 전도율을 가져서 외기 온도차를 보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 온도의 그 변화를 사실 건물이 한 2달 뒤에 그거를 실내 공간에 반영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건물도 데워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쿨링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한겨울에 온도가 가장 낮았을 때
그거에 비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그 건물의 실내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한 2달 뒤에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름에도 한창 더웠을 때보다 쪼끔 지났을 때 실내 온도는 가장 높아지는 모습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건물이 그 외기에 이렇게 레아기언하는 거는 이 건물 그 매스 때문에 데워지고 쿨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시간차가 두고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벌써 여기로 와 버렸네. 그래서 그냥 여기로 다시 넘어갈게. 다시 가서 그리고 그 여기 루스테나우에서는 그 한겨울 이제 이 한겨울에 약간 쪼끔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22 도에서 25도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쪼끔 더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건물은 그 조명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겨울밤에 아무도 사용자가 없지만 너무 추운 경우에는 조명이 자동적으로 켜져서 왜냐하면 서버에서 그 실내 온도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 여기 건물이 지금 너무 온도가 낮아졌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서버에서 일부러 조명을 켜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더라도 그 조명을 통해서 열원을 발생시켜서 이 건물을 데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음 그리고 사실 벌써 마지막 페이지로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오로지 여름에는 창을 열어서 인제 밤에 쿨링을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온 쪼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 그 조명을 켜 가지고 실내 열원을 통해서 온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로지 전기만이 이 건물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가스나 추가적인 그런 난방 에너지는 전혀 들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여기 건물이 이미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머신이나 아니면 조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기만 사용해서 이 온도 조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루스테나우의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이 쿼드라미터당 38 킬로와트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건물에 약간 에어컨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독일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 에어 46 킬로와트 시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에어컨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65 킬로와트를 쓴대요. 그러니까 이미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2배 정도의 에너지가 더 드는 거죠. 그리고 어 특히 에어컨 같은 걸 많이 틀어야 되는 여름의 피크 상태에는 건물들이 평균적으로 136 킬로와트 시에 약 4배 이상 지금 이 루스테나우 건물이 쓰는 거에 4배 이상을 한여름에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가 뭘 보여드리냐면 이 루스테나우 226에서 쓰는 연 그 에너지 소비량과 그다음에 이 그 루스테나우라는 지역의 그 뭐라 그러지? 하루의 태양의 길이 그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생각하면 '아 그냥 에너지를 겨울에 많이 쓰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뭐 독일은 에어컨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름에 에어컨을 써야 되니까 여름에 냉방비 폭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세 올릴 때마다.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여름에 쓰는 에너지량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그냥 밤에 창문을 열어서 전체 건물을 좀 쿨링을 해 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쓰는 에너지가 워낙 적고 또 해가 길다 보니까 실내에도 조명을 많이 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 조명으로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아주 적은 시간에만
쪼끔 이렇게 조명을 켜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여기는 여름에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고,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건물 온도가 너무 낮다 싶으면 추가적인 그 조명을 통해서 어 실내 온도를 쪼금 높이기 때문에 겨울에 쪼끔 더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어 네. 여기까지예요. 이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시스템 없는지 그 컨트롤 시스템을 설명하는 게 제 파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